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한국 프로야구는 1982년 6개 구단으로 출범했는데요. 44년 동안 구단은 10개로 늘었고 관중은 연간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야구의 인기 비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응원 문화인데요. 구단과 선수마다 응원가가 있고 야구를 잘 몰라도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길 수 있죠. 스포츠 현장에서 음악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음악은 경기장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새로운 인기곡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30여 년 동안 스포츠 현장을 지켜온 KBS 한성윤 기자는 스포츠와 음악은 선수와 팬을 잇는 최고의 콤비라고 하는데요. 한성윤 기자 지금 만나봅니다. 네, 한성윤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야구 요즘 정말 대단합니다. 작년에 1200만이 넘었다고요, 관중이?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400만 관중을 이미 5월에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보다 더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1300만 관중까지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지금 야구는 야구표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제가 지금 1300만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과거 야구 좋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독서실 간다고 그러고 야구장 혼자 가던 소녀였는데 이제 못 간 지 한참 됐어요 지금. 이제 20, 30대 여성분들이 지금 야구 관중의 주류가 됐는데요. 네네. 여기에 자칫 소외됐다고 느낄 수 있는 뭐 40, 50대 남성이라든지 그 임수민 아나운서 같은 50대 여성 같은 분들도 야구장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야구 인기가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티켓팅 자체가 어렵다면서요.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네. 티켓팅이 많이 해본 분들은 20, 30대 여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 아이돌의 공연을 쟁취하던 맞아요. 그런 모습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일반 야구만 좋아하던 분들은 이분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 옛날처럼 저기 현장에 가면 표 좀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은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해서 현장 표가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양이 정말로 소수라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지금 또 야구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서 선예매라는 게 있어요. 선예매는 뭐냐면 구단의 팬클럽으로 가입한 분들에게 예매 우선권을 주는 제도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팬들은 그러니까 프로야구단의 회원이 아닌 분들은 구하기가 상당히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선예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건 선보다 먼저 예매하는 거예요? 선예매를 할 수 있는 구단 회원들 중에서도 좀 더 차별화를 둬서 마치 비즈니스 이상의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 것 같은. 돈 더 많이 내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야구 인기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비슷한 얘기를 축구나 농구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뭐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거든요. 그 정도군요. 지금 프로야구는 정말 저도 야구 기자 한 지가 거의 30년 됐고 개인적으로 제가 야구를 제일 처음 봤던 게 1978년도인데 오랫동안 야구를 봤습니다만 이렇게 야구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었고요.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추세라면 적어도 한 4, 5년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경기 자체의 재미도 재미지만 사실 그것보다 그 외에 사이드 메뉴라고 할까요? 식당으로 치면은 응원이라든가 뭐 먹거리라든가 즐길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몫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야구 실력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뭐 메이저리그와는 비교가 될 수가 없고 일본 야구와 비교해서도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WBC에서 올해 정말 오랜만에 뭐 2라운드에 진출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오랜 기간 1라운드 탈락을 했고 국제대회 성적은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야구장을 야구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즐기러 가는 겁니다. 네, 네. 예전에 허구현 총재가
그 방송 해설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구의 경쟁 상대는 축구가 아니다. 축구가 아니라 야구의 경쟁 상대는 영화관이요 놀이공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야구가 놀이공원화 되고 있고 영화관처럼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먹거리 문화가 야구장에서도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정말 3시간 동안 즐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오랜 기간 즐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야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마케팅의 승리인데 지금 먹는 얘기 하셔서 저는 사실 뭐 먹으러 야구장 가고 싶더라고요. 가끔 이게 화면에서 보면은 중요하죠. 야 요즘 바베큐도 구워주는 데가 있다 그러고 뭐 뷔페도 먹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진짜 어디 가면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일단은 그 바베큐는 가장 유명한 곳이 인천구장인데요. 네네. 인천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삼겹살을 비롯해서 경기 중에 구워 먹으면서 야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외야석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와. 그리고 사실은 인천구장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구장들이 먹거리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구장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고척돔을 가면 뭐 감자 요리가 맛있다더라. 그리고 적어놔야 돼요 이런 거는. 수원을 네. 가게 되면 네. 통닭 요리가 맛있다더라.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는요. 수원이 이런 치킨으로 조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 그 유명한 치킨 업체가 입점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대전을 비롯해서 최근의 구장들이 잠시를 제외하면 10년 안에 생긴 구장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먹거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여기서 플러스 미국이나 일본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미국, 일본은 공통적으로 야구장 물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물 하나 사 먹는데도 굉장히 비쌉니다. 훨씬 비싸요. 훨씬 그러니까 비싸죠. 밖에서 사 먹는 외부 것보다. 음식보다 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싸고 음식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고 지나치게 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미국, 일본 팬들에게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맛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음식을 즐길 수 있다라는 점. 이거 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올리면 그렇죠. 손님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 구단들이 뭐 KT 같은 구단도 뭔가 그 기업의 이미지와 결합을 시켜서 휴대전화로 주문을 하면 그 자리로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배달까지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 뭐 배달의 민족이긴 합니다만 뭐 야구장에서도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게 또 종목의 특성도 있는 게요. 축구 네. 같은 경우는 응원을 하면서 음식을 먹기는 조금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뭐 한가롭게 음식을 먹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야구는 이제 1회, 2회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1회, 2회도 공수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투수 교체하는 시기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브레이크 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응원도 네. 하고 또 예전과 조금 달라진 점은 예전에 야구장 가셨을 때는 술 마시는 아저씨들을 많이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많이 뵀어요. 그분들이 좀 분위기를 많이 흐리는, 네, 그런 또 주범이 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야구 팬들이 더 야구장으로 몰리는 측면도 있지 않나. 그 바도 있다 그러던데 거기서는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맥주 같은 경우는요. 예. 일단 경기장 안에서 한잔 할 수 바뿐 아니라 네. 경기장 안에서도 맥주를 마음껏 즐길 수가 있고요. 네. 이 야구와 맥주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예. 뭐 세계적인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야구장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소설을 썼다고 하거든요. 진짜요? 그때부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랬대요? 뭐 물론 하루키가 갖고 있던 재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세계적인 소설가가 됐습니다만 야구와 맥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그렇죠. 갖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마시면 더 맛있죠. 예, 예. 이렇게 한국의 야구 문화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같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외국 선수들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런다고 그러던데요. 외국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마치 내가
락스타가 된 기분이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예.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에서 정말로 탑 오브 탑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선수들이 일단 오는 것이 있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메이저리그는 아무리 최고의 선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응원을 우리처럼 이렇게 열광적으로 보내진 않습니다. 메이저리그 문화를 관전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풍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실제로 야구를 미국인들은 내셔널 패스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즐기러 가는 건데 왁자지껄하게 즐긴다 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박수를 치면서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기립박수 정도 보내고 대신 맥주에 핫도그를 마시며 하루를 즐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메이저리그의 야구 문화가 소풍이라면 우리나라 야구 문화는 좀 파티인 것 같아요. 약간.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일본도 좀 소개해드리자면 일본은 정말로 특이한 것인데 일본은 외야석에 가면 열성 팬들이 경기 내내 3시간 동안 엄청난 응원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내야석의 관중들은 조용합니다. 내야석은 도쿄돔 같은 경우는 뭐 홈런을 친다 하더라도 일어서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규칙이에요? 그래서 누가 홈런을 쳤을 때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 주위에 그 가드 이런 분들이 앉으라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남의 경기 보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른바 파도타기 응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재밌는 걸 안 한다고요? 파도타기 응원이 존재하지 않고 외야석에서만 정말로 열성적인 응원을 보내는 서포터스들과 내야석에서 가만히 앉아서 박수를 보내는 팬들로 엄격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응원단장이 있습니다. 응원단장과 치어리더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응원단은 물론 내야에 존재합니다만 그 리듬에 맞춰서 내야뿐 아니라 외야의 모든 관중들까지 정말로 조직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응원을 보내거든요. 그거 하러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 가는 크죠. 거고. 그래서 사직구장을 두고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래방은 좀 실내다 보니까 답답한 면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야구장은 탁 트인 곳에서 야외 노래방이네요. 야외에서 또 맥주 한잔 하면서 부를 수 있는 그것도 나랑 같은 팀을 응원한다는 이런 동지의식 속에서 여기에 우리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그야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지금 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응원가 뭐 이런 거. 그것도 나는 외국에 있는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이 응원가가 다 구단별로 다 있고 그렇잖아요. 그 구단을 상징하는 응원가 사실은 제가 옛날에 아주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선사시대쯤 되는 그 옛날에 다닐 때는 뭐 부산 갈매기, 목포의 눈물, 뭐 저기 대전발 0시 50분 이런 노래였어요. 요즘 그런 노래 야구장 가면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노래 중에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는 부산 갈매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부산 갈매기는 뭐 롯데자이언츠의 상징이 되었죠, 사실. 조금 더 전에는 부산 갈매기 전에는 대부분이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불렀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부산 갈매기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지금은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제치고 부산 갈매기가 최고의 응원가가 됐고요. 이 노래로만 따지면 사실은 이 두 노래의 레벨은 차이가 많이 나죠. 돌아와요 부산항해는 뭐 조용필이라고 하는 뭐 정말로 한국 가요계의 거목이 부른 뭐 엄청난 히트곡이고 부산 갈매기는 상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가요 톱10에서도 그렇게 아주 좋은 순위를 거두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롯데 자이언츠 응원곡이 되는 바람에 더 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정말로 롯데 팬들이 사랑하는 그런 음악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음악 중에 과거 해태 타이거즈, 지금 기아를 상징하는 목포의 눈물 같은 노래는 정말로 뭐 서글픈 노래이고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노래, 우리 민족의 한을 보여주는 그런 노래이면서 이 80년대 그 해태 타이거즈 팬들이 누릴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정치적인 소외감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해태의 노래였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많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노래를 사람들이 잘 모르게 됐습니다. 그게 이난영 씨의 노래니까 그게 네. 1940, 40년대 네네.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 2010년대 이후에 기아가 우승을 했을 때 이 노래는 울려 퍼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렇군요. 대전발 0시 50분으로 상징되는 네, 대전 브루스. 대전 브루스. 그 예. 노래 같은 경우는 존재감이 거의 지금 사라졌다. 왜냐하면 한화를 상징하는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로 완전히 이제는 바뀌었어요? 굳어졌기 때문에 물론 대전발 0시 50분 대전 블루스가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예. 특징은 갖고 있습니다만 최근 한화 이퀄 나는 행복합니다입니다. 아, 그렇게 바뀌었군요. 예.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좀 우리 좀 음악도 들어가면서 좀 해보자고요. 우리 네. 제일 인기 있는 응원곡이 요즘은 어떤 곡입니까? 참 인기 있는 노래들이 네. 정말 많은데요. 일단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가장 뜨거웠던 팀은 사실은 한화였습니다. 예. 한화가 오랫동안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시즌에는 뭐 우승에도 도전했고 결국은 2위로 시즌을 마쳤고 한화 팬들이 정말 한풀이를 했던 그런 시즌이 지난해거든요. 지난해 한화 팬들이 가장 묵청껏 부른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인데 네. 그 전까지는 이게 어떤 의미였었냐면 사람들이 다 역설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한화 팬들이 나는 행복합니다를 부르면 왜냐하면 실제로 너무 많이 지고 계속 하위권을 맴돌다 보니까 스스로 위로하는 것처럼. 스스로 뭐 자책하고 위로하는 네. 것처럼 오히려 다른 구단 팬들이 그래 너희 괜찮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의 역설적인 나는 행복합니다였는데 지금 지난해에는 네.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서 부르는 나는 행복합니다가 됐기 때문에 특히 조금 놀라운 건 이 노래도 나온 지는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옛날 노래죠. 한 10여 년 전부터 예. 윤한기 선생님 노래잖아요. 예. 이른바 한화 팬들 사이에서 밈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예. 뜨거운 인기를 누렸고 지금 10대, 20대 한화 팬들도 가장 사랑하는 노래가 바로 나는 네. 행복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한화 팬들은 들으면서 같이 막 흥얼흥얼 하실 것 같아요. 예. 또 손도 자연스럽게 흔들게 되고요. 네. 또 한화 팬들 입장에서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노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구장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뭐 느낌이 오시죠? 예, 지금 하나에서 뭐 2루타 뭐 득점타 해가지고서는 뭐 역전한 것 같은 예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야구장에서 이 음악이 또 울려 퍼질 때 그 에너지가 더 아주 그냥 상승하는 그 느낌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왜 야구 구단마다 주제가가 다 있으니까 왜 징크스 같은 것도 좀 있다면서 이 노래가 없으면은 선수들 좀 힘이 빠진다거나 뭔가 이렇게 성적이 좀 잘 안 나온다거나 경기가 안 풀린다거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이게 참 노래 때문에 팀의 성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삼성 구단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성 라이온즈가 엘도라도라고 하는 예. 음악을 아주 오래된 팝이죠. 네, 응원가로 2010년대부터 사용했거든요. 삼성의 80년대, 90년대 팬들은 아마 이 노래를 전혀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예. 이게 국내에서 응원가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2010년대에 삼성이 이른바 왕조라고 해서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정말 최고의 구단으로 군림할 때 응원가가 바로 엘도라도였습니다. 왜 엘도라도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엘도라도란 음악 자체는 네. 뭐 야구와 큰 상관은 없어요. 예. 그리고 가사를 보더라도 뭐 이게 왜 국내 야구의 응원가가 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게 뭐 황금의 땅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엘도라도가 바로 그런 예. 황금의 땅인데 예. 뭔가 그 황금의 땅을 빼앗긴 것에 대한 이런 분노를 표현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 군베이 밴드라는 네, 그 밴드가 부른 노래인데 이것이 만들어지고 수십 년이 지나서 갑자기 삼성 라이온즈의 응원가가 됐습니다. 엘도라도. 어떻게 가사가 나오냐면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 라고 나와.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를 8회에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부르면 승리를 향한 정말 마법의 주문과도 같은 그런 노래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2000년대 후반에 이른바 음반 저작권 사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 노래는 틀 수 없고 새로 만든 노래만 응원가로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응원의 열기도 많이 줄어들었고 뭔가 멜로디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흥이 나지 않는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엘도라도였어요. 네. 공교롭게도 삼성 라이온즈가 엘도라도를 사용하지 못하던 시기에 성적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뭐 하위도 최하위도 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럼요. 최하위까지는 아닙니다만 하위권으로 죄송합니다. 삼성 팬 여러분. 네. 계속 처지는 그런 네. 사태가 벌어져서 삼성이 접촉을 했어요. 군베이 댄스 밴드와. 그런데 너무 오래전이다 보니까 멤버 중에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이거를 돈을 줄 수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다가 이거를 구단이 결국 해결을 했습니다. 네. 정말로 수소문해서 저작권자를 찾아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고 다시 한번 삼성의 응원가로 엘도라도가 불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공교롭게 그때부터 또 가을 야구를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노래를 쓸 수 있으면서부터 막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한 경기를 놓고 역전을 해라라는 마음을 담아서 부른 노래가 엘도라도였는데 지금은 그냥 한 경기만이 아니라 시즌 전체를 놓고 봐도 우리 팀 잘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그런 주문의 하나가 된 거예요. 네.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 뭐 가사는 뭐 평범합니다. 그냥 워워워워 뭐 이런 건데 계속 오에다가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최강 삼성 네. 이렇게 외치면서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 뭐 네. 이런 식으로 라이브까지.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노래도 직접 하시네요. 그 예. 기존의 다른 구단 응원가들과 비교하면 대표 응원가와 비교하면 굉장히 역사도 길지 않은 데다가 네. 우리나라 노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단기간에 삼성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정착이 된 노래가 엘도라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삼성의 승리를 가져다 준 그 응원곡 엘도라도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삼성 팬들한테는 마법의 주문, 승리의 주문 같은 그런 곡이네요. 그죠? 예. 근데 이 응원가 가지고 이렇게 두 팀이 서로 뭐 싸운다는 표현은 그런데 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곡도 있다 그러던데요. 응원가가 예. 같은 구단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같은 똑같은 노래를 쓰는 구단이고 거예요? 그것도 물론 같은 구장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을 연고로 하는 네. LG와 히어로즈가 같은 음악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제목은 다르죠. 바로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를. 네, LG 같은 경우는 외쳐라 무적 LG 이것이고 네. 키움은 승리를 위한 함성 딱 이렇게 나옵니다. 네. 완전히 같은 노래를 가지고 대결을 하는데요. 재밌는 건 근데 두 팀이 같이 붙을 만나죠. 때가 있잖아요. 있죠. 예. 두 팀이 같이 만나면 서로 응원 대결을 합니다.
같은 노래를 할 때 다른 가사로 부르는 거죠. 야, 음악은 똑같은 음악이 흐르는데.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잠실 홈경기다 그랬을 때는 LG 음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 있는 키움 팬들은 키움 가사로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관중이 같은 노래를 또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 노래는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악이기도 한데 멜로드라마라는 음악인데 국내의 모 대학교의 응원가였다고 해요. 원래가 네. 한 2010년대부터 모 대학교의 응원가였다고 해서 그것을 또 공교롭게도 프로야구단이 쓰게 되는 그런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쪽 응원곡만 들으면 한쪽 팬들이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할까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 뭘로 들어볼까요? 둘 다 들어봐요? 둘 다? 안드레아 보첼리가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안드레아 보첼리가 한국에 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국내 야구 팬들이 당신의 음악을 사랑한다는 거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곡을 들으면서 한성윤 기자랑 인사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야구장 열기를 그대로 옮겨와서 이 노래들에 얽힌 얘기 또 노래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 히어로즈의 승리를 위한 함성 그리고 LG 트윈스의 서울의 아리아 이렇게 들어볼까요? 네. 자, 우리 스포츠와 음악의 얘기를 진짜 흥미진진하게 펼쳐주고 있는 KBS 스포츠의 한성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